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삼각대 헤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거는 셔틀러의 비디오 20 S1이라고 부르는 삼각대예요. 영상에 발을 들인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이 비디오 헤드의 가격을 얘기해 주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얼마냐면은 9,200달러 정도 해요. 대략 한화로 1,300만 원 정도 하는 헤드예요. 거기에다가 부가세가 10%가 달라붙고 관세가 붙던가, 관세까지 붙고 나면은 1,500만 원 가까이 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 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놈의 헤드가 그렇게 비싸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이렇게 비싼 건지 모르겠어요. 가격은 파는 사람들 마음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요. 이 헤드만 제가 따로 떼가지고 들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각대를 판매할 때 이 아래에 있는 베이스하고 같이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가지고 헤드 아래쪽에다가 붙이는 것들이 꽤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헤드만 이렇게 따로 띄어 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작은 것부터 큰 걸로 가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베이스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이 규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마 제가 알기로 가장 작은 이 볼 헤드? 아니죠? 이 하프볼 사이즈가 65mm인가? 거기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작은 하프볼은 제가 못 봤고요. 65mm보다 조금 더 큰 게 요거 75mm짜리 하프볼을 사용하는 트라이포드들이 있어요. 얘는 요거 한마디 하려고 갖고 나온 겁니다. 가격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진 4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자랑 삼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오케이. 그리고 그 위에 요 100mm짜리 하프볼이 있어요. 그리고 100mm보다 조금 더 큰 거는 150mm짜리까지 제가 봤어요. 그거보다 큰 거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찾아보면은 커스텀해서 만드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75mm, 100mm, 150mm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비디오 20 S1 같은 경우에는 이 100mm를 사용을 해요. 자,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요거는 하이햇이라고 부르는 베이스예요. 요 삼각대는 벤로 제품이고, 맨프로토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모르는 브랜드들도 하이햇 같은 경우에는 좀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요걸 보고 되게 우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요 조그만 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런데 요것만 해도 가격이 한 30만 원 가까이 해요.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도 그 정도 가격대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이 조그만한 게 왜 이렇게 비싸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 안에 큰 사이즈의 삼각대에서 빠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봉 있죠.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봉 길이만 짧아진 거지, 나머지 구성품들은 큰 녀석에 비해 가지고 뭐 줄어든 게 없기 때문에 사실 크기는 작아도 가격대는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이햇에 장착하면 이런 모양새가 되고요. 되게 귀엽죠. 그리고 보통 로고 앵글로 촬영하실 때, 그러니까 바닥에 놓고 뭔가를 촬영을 하거나, 이 하이햇 트라이포드들의 특징은 바닥에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못 같은 걸로 널판지 같은데 박아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나사못을 박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카메라 무게가 막 대략 한 15kg에서 20kg 정도 되는 그 엄청나게 무거운 카메라들을 사용할 때, 카메라가 무겁다 보니까 이걸 고정을 안 해놓고 휙휙 돌리다 보면은 이 아래쪽 하이햇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 기우뚱기우뚱 뒤뚱뒤뚱 거리면서 이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햇을 무겁게 만들 수 없으니까 바닥에 나사로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고정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바닥에 이렇게 나사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녀석은 요 녀석이에요. 오. 조금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왕창 크죠. 사실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높이 때문에 그래요. 요 녀석은 베이비 트라이포드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뭐 사실 규모는 어마무시한데 높이 자체가 하이햇보다 조금 더 올라오는 높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무거운 게 올라가서 막 움직이다 보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요 정도 규모를 나사로 받기에는 바닥에 들어가야 될 나무판 같은 거 고정해야 될 자리가 어마무시하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은
바닥에 고정하기보다는 이 자체가 무거운 걸 선택을 한 거예요. 아휴, 들고 있으니까 죽는다. 자, 최대로 올리면 한 요 정도 되고요. 고정. 오, 나 이거 왜 산 거냐? 와, 이걸 왜 샀는지 모르겠어. 제가 이거 똑같은 거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거우니까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헤드를 올리면, 자, 이게 베이비 트라이포드 가장 높은 높이로 올라온 거고요. 한 요 정도 규모로 묵직한 베이스가 있으니까 촬영을 과격하게 이렇게 움직여도 베이스가 묵직하니 잘 버텨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거 뭐 조금 움직였는데 이렇게 힘들지? 제가 이걸 안 쓰는 이유가 다시 또 기억이 났어요. 이거 이렇게 살짝 꺼내가지고 잠깐 움직였는데 힘들어요. 어우. 베이비 트라이포드 넘어가서 이제부터 정상적인 사이즈의 트라이포드들이 나와요. 자, 요거는 셔틀러 제품이에요. 이렇게 레버 하나를 풀면 이 다리가 3단계로 돼 있는데 1단, 2단, 3단이 한꺼번에 풀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트라이포드예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더라? 스피드렉?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저도 별로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어가지고 아이고, 살 빼겠다고 밥을 조금 먹었더니 되게 힘드네. 오케이. 요 녀석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트라이포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눈높이 정도로 조정. 오케이. 일단 지금 보신 것처럼 높이 조정하는 속도는 확실히 빠르기는 해요. 이렇게 높이를 조정하고 이 중간에 하프볼을 조절해 가지고 수평을 이렇게 물방울 수평기로 맞춰주고, 그리고 촬영을 하면은 트라이포드를 움직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거기에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다리 자체가 두툼해 가지고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에요. 그리고는 바닥에 이렇게 고정하는 그라운드 스프레더라는 게 바닥에 붙어 있죠. 다리가 더 벌어지지 못하도록 바닥에 내려두는 일종의 고인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라든가 이렇게 평탄한 지역에서 사용할 때는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들 중에서 좀 복잡한 지형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는 요걸 많이 사용을 해요. 요 중간에 스프레더 붙어가지고 미들 스프레더라고 부르고요. 여기 하나 풀러서 다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두 번째 거 풀으면 위에서 이렇게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2단계로 나눠줘서 조정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벌어지지 말라고 고정하는 부분이 여기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어딘가에 다리 하나를 이렇게 올려두고 나머지를 끌어내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딘가 기대 놓고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형이 복잡해 가지고 뭐 다리 길이가 각각 다르게 세팅되는 장소에서 촬영을 하실 때는 이런 미들 스프레더 방식이 조금 더 편한 편이에요. 그런데 막상 사용해 보면은 이 미들 스프레더가 이렇게 좀 놀죠, 움직이죠. 그래서 이 트라이포드가 손이 많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어우, 먼지 쌓인 게 장난이 아니네요. 한동안 안 썼더니. 오케이. 자, 그리고는 어디 밖에 가지고 돌아다니게, 그러니까 뭐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사막에 간다거나, 사막에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 녀석을 사용해요. 지주에서 나온 트라이포드인데 이름이 5543 XLS라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풀러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내리면은 꽤나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간단하기도 해서 제가 이 트라이포드를 좋아하는데, 이게 근본은 사진용으로 만들어지는 트라이포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루기가 굉장히 간단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봉이 하나로 돼 있고 중간에 스프레더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요 위에 다리가 붙어 있는 이 동그란 부분 전체를 허브라고 부르거든요. 예전에 이제 지조 트라이포드 쓸 때 이걸 이렇게 놓고 뭘 하다가 이 허브가 부러져 본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조 같은 경우에는 이 허브가 주물로 찍어내는 거다 보니까 깨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위에다가 막 억대 카메라로 올려놓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꽤나 믿을 만한 트라이포드여 가지고 이걸 되게 좋아해요. 야, 이거 트라이포드 베이스만 보여드리다가 시간이 다 가네요.
자, 그리고 요렇게 업체에서 파는 진짜 트라이포드들도 있지만 이거 이외에도 미니집 같이 이제 크레인 같은 데 위에다 이 헤드를 직접 장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요 위에 요 까만 부분을 하프볼 라이저라고 부르거든요. 요걸 사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아시바 파이프, 비계 파이프라고 부르는 요런 데 붙여가지고 자작한 도구 같은 데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요거 이렇게 손수레 같은 걸 하나 만들었는데 요 손수레에다가 이렇게 꽂아 가지고 이걸 고정시킨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헤드를 꽂아 가지고 뒤에서 한 명이 밀어주면 요걸 이렇게 돌려가면서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대 아래 들어가는 것들부터 먼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 트라이포드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게 세트가 이게 끝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헤드만 별도로 띄워가지고 처음에 가격을 말씀드린 거예요. 막 요런 녀석들까지 해가지고 막 만들면은 뭐 1800만 원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신품 가격은 상당히 비싼데 근데 저희는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름이 비디오 20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쪽에서 사용하는 트라이포드라기보다는 방송국 같은 데서 사용하는 트라이포드예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ENG 카메라 같은 거 묵직한 거 올려가지고 취재 나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걸 촬영을 하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아마 보유 연한이 끝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업체에다가 도로 판매한 걸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신품가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자, 좀 니들 나가 있고. 자, 이제는 헤드의 기능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시리즈에는 구형이 비디오 20이라는 트라이포드가 있었고요. 이제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신형이라 그래도 저희도 산지 꽤 됐거든요. 어쨌든 넘어오면서 S1이 달라붙었어요. 이 S1이 뭘 의미하냐면은 가벼운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뜻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로드는 2kg에서부터 25kg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kg 밑에 굉장히 가벼운 카메라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뿅. 지금 아무것도 안 달아놨잖아요. 그리고 압력을 0단계로 해놓고 거기에 카운터 밸런스 또 0단계로 해놓은 거예요. 그 카운터 밸런스가 뭐냐면은 위에 카메라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놓고 손을 딱 띄면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엔 0에서 25kg가 아닌 이유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걸고 사용하면은 스프링이 이렇게 튕기기 때문에 요거를 맞춰주려면 최소한 2kg 이상은 돼야 한다는 뜻이죠. 요거보다 한 단계 높은 S25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링의 압력이 이거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한 10kg 이상 되는 카메라가 올라가야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S20 같은 경우에는 2kg까지 내려온 것도 굉장히 가벼운 카메라를 위한 세팅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위쪽부터 이렇게 보면요. 여기 서브로 8분의 3인치랑 4분의 1인치 나사들이 여기 박혀 있어요. 그 뒤로 플레이트가 장착되는 자리가 있고요. 이 방식을 보고 터치앤고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플레이트를 장착을 해놨는데 앞쪽을 걸고 뒤에를 꾹 누르면 뒤에 있는 잠금 장치가 앞으로 나오면서 이 도브테일 방식의 플레이트를 꽉 하고 물어주게 돼요. 그리고 뺄 때는 요 뒤에 있는 레버의 손잡이를 이렇게 내린 다음에 돌려주면 이렇게 뒤쪽부터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펜바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고요. 이 펜바는 우측에 붙일 수 있고 좌측에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디오 20이 아니고 시네 20 같은 경우에는 펜바를 붙이는 자리가 뒤에만 2개가 있는 게 아니고 앞쪽에도 2개가 더 있더라고요. 그거 시네 20 이렇게 보니까 되게 탐나더라고요. 그리고 왼쪽 앞으로 오면은 끄덕끄덕거리는 요 기능을 잠궈주는 잠금 레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좌우로 도리도리 하는 거 잠궈주는 잠금 레버가 여기 달라붙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위로 올라오면 빨간 레버가 하나 또 있죠. 이 레버를 이렇게 제끼면은 이 메인 플레이트가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대략 12cm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12cm를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비디오 20 같은 경우에는 ENG 카메라를 첫 번째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12cm 정도면은 대략
대부분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네마 카메라엔 다양한 장비들이 장착되다 보니까 12cm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아리 도브테일 레일 이만한 거 달아가지고 쓰고 싶은데, 그 정도 가려면은 아예 트라이포드를 딴 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상부 구조고요. 그 다음엔 이 가운데 둥그란 덩어리죠. 이 트라이포드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끄덕끄덕하는 이만한 덩어리가 하나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도리도리하는 이만한 덩어리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 안을 열어보게 되면은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이 끄덕끄덕 단계가 0단계에서 7단계까지 8단계로 조정이 되거든요. 이 8단계로 조정된다는 얘기는 이 둥그란 덩어리 안에 8단계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디스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자동차 그 기어 클러치? 그렇죠. 다판 클러치라고 부르는 그런 것처럼 이 안에 탁탁탁탁탁 들어가서 이 레버를 돌릴 때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물고 있다가 하면은 1단계 디스크를 물고 하나를 더 돌리면 두 장의 디스크를 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유압, 그러니까 저항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이 앞에 보면은 페이로드라고 써 있고 로우, 하이 이렇게 돼 있어요. 로우로 해놓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카운터 밸런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16까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kg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한 25kg의 절반 정도 될 테니까 한 12kg까지 이 앞에 레버 로우로 조절을 하게 되고요. 12kg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하이에다 갖다 놓고 저 카운터 밸런스를 작동시키게 되는 거죠. 와, 이거 풀으니까 진짜 장난 아니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로우로 맞춰놓고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카운터 밸런스 같은 경우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삼각대 안에 보면은 한쪽에는 뒤로 텐션을 주는 스프링이 있고 한쪽은 반대쪽 앞쪽으로 텐션을 주는 스프링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이라는 게 사실 이 코일 스프링만 보더라도 누르면 튕겨내는 힘이 있잖아요. 걔를 당기면 쭉 늘어지고 끝나버리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스프링도 한쪽 방향으로만 텐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조정할 때마다 그 스프링에 가해지는 각도라든가 뭐 압력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걸 이렇게 돌려서 세게 만들어 놓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공식적인 건 아니고 저도 이거 안 풀러봤거든요. 아마 스프링이 2개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이로 해놓게 되면은 엄청 두꺼운 스프링까지 같이 걸어주는 장치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하이도 제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이렇게 셀 줄은 몰랐습니다. 오,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면 여기 뭔가 열 수 있을 것 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안에 CR203이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배터리를 어디 쓰는 거냐면은 이 위에 보면 물방울 수평계가 있잖아요. 물방울 수평계를 이렇게 누르면 백라이트가 들어와 가지고 어두운 곳에서도 수평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도리도리의 압력을 주는 다이얼이 0에서부터 7까지 8단계로 작동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죠. 0단계에서 이렇게 맞춰 놓고 요거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렇게 됐다가 1단계 아,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게 25kg을 가진 카메라까지 버티는 거라서 7단계까지 와버리면은 진짜 이게 뻑뻑해져요. 와, 저도 이 높은 단계는 평상시에 안 쓰다 보니까 거의 한 3단계 이상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7단계 지금 오랜만에 넣어봤는데 제 기억보다 훨씬 세네요. 그리고 제일 아래로 내려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하프볼을 조여주는 기능이 아래쪽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기능 설명은 끝났으니까 카메라를 한번 세팅을 해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팅을 좀 해봤는데 세팅을 버티질 못해요. 1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서 놓으면은 아래로 슬금슬금 이렇게 내려가고 2단계에 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딱 놓으면은 뒤로 이렇게 살짝 튕겨 올라와요. 그거는 위에 올라가는 카메라가 2kg도 안 되는 너무 가벼운 카메라다 보니까 페이로드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게를 좀 주기 위해서 배터리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녀석이 제가 갖고 있는 배터리 중에서 가장 무거운 아이거든요. 그리고 얘를 다시 딱 놓으면 그렇죠. 그래도 좀 버텨. 그렇지. 이게 앞뒤 밸런스를 일단 맞춰요. 그리고 나서 사용해야 될 압력으로 가보는 겁니다. 한 2단계 이 정도 무게면 2단계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2단계로 이렇게 맞춘 상태로
이렇게 가다가 손을 딱 띄면은 앞쪽이 무거워가지고 앞으로 수그러지잖아요. 그걸 카운터 밸런스로 카운터 밸런스 5단계, 5단계 이렇게. 이건 너무 세다. 이거 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놓고 손을 띄면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죠. 5단계 너무 세고 한 3단계 정도, 3단계 이렇게 놓으면은 버티고. 좋아. 뒤로 해가지고 손을 띄면 버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트라이포드를 사용할 준비, 세팅을 마친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이 트라이포드 세팅이라든가 어떤 뭐 구성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있죠. 왜 이렇게 비싼 트라이포드를 사용하는 건가요? 좀 전에도 제가 이 카메라에다 뭐 이거 주렁주렁 달면서 보여드렸잖아요. 위에 올라가는 카메라라든가 장비가 무거워지게 되면은 이렇게 큰 걸 써야지 이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작은 것들, 사실은 지금 위에 올라간 카메라가 이 트라이포드랑 맞지 않는 그런 카메라를 올렸는데, 뭐 이번에 새로 나온 뭐 블랙매직에 뭐가 있죠. 블랙매직 뭐 얼싸 미니라든가 아니면 그냥 얼싸 같은 그런 어마무시하게 무거운 카메라, 뭐 아리 알렉사 요런 카메라들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조그만한 트라이포드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큰 트라이포드가 필요해요.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게 되면요, 카메라를 크고 무거운 걸 구입하시게 되면 트라이포드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가는 나머지 모든 액세서리들이 다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작은 카메라는 그만큼 사용하기가 수월해지고 돈도 적게 들어가고 거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작은 카메라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큰 트라이포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작은 걸 사용할 때에 비해 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여기 가운데 들어있는 이 원형의 덩어리가 있죠. 이 덩어리가 75볼 헤드라든가 혹은 뭐 더 작은 포토 베이스에다가 올라가는 그런 그 아마추어용 트라이포드 같은 거 보면은 이 가운데가 한 요만하잖아요. 이 조그만한 그 축이 움직일 때 진동 혹은 뭐 거기에 뭐 이물질이 끼거나 이랬을 때 들어오게 되는 어떤 쇼크 뭐 이런 것들에 비해 가지고 이 가운데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움직임이 부드럽고 정교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망원 렌즈 같은 거, 뭐 캐논의 1200mm 막 텔레 막 이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꼽아야 되는 트라이포드를 보면은 이거보다 더 큰 것들을 사용을 하죠. 막 이래요. 가운데 있는 이 중심축이. 그런 걸 쓰는 이유들이 다 망원이라든가 이런 정교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렌즈에서 조금 더 편하고 정확하게 이 트라이포드의 움직임을 이거 말이 꼬이네요. 어쨌든 망원 렌즈 썼을 때 훨씬 더 정교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크면 클수록 유리한 거예요. 이 트라이포드의 이름이 비디오 20S1이잖아요. 시네 20이라는 트라이포드도 있어요.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비디오 카메라하고 시네마 카메라의 차이점이 뭐냐고. 그거는 비디오 카메라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뭐 포커스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뭐 뷰를 그러니까 렌즈 워크를 한다든가 이런 걸 다 혼자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제가 비디오 카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네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움직일 때 포커스는 포커스 플러가 잡고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카메라 하나를 움직이는 게 더 수월하게 만들어진 카메라, 그게 시네마 카메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혼자서 ENG 카메라 들고 이거 들고 촬영을 나간다 그랬을 때 혼자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큰 트라이포드가 비디오 20S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녀석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트라이포드에 얹어가지고 어디 들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페데스탈이라는 거 있죠. 그 방송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박스 렌즈 이렇게 달려 있고 이 밑에 이따시만한 그 삼각대 비스무리한 게 바퀴 달려가지고 이렇게 막 뉴스 앵커 앞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트라이포드가 요거 윗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혼자서 이렇게 트라이포드에 올려서 돌아다니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트라이포드들 중에서는 얘가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방송국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깨끗해.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게 그 들고 다니는 트라이포드들 중에서 제일 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인 즉슨 들고 다닐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무거운 놈이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보니까 외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게 결국 저희한테까지 오게 된 건데 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트라이포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트라이포드를 카메라 거치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포토용 트라이포드라든가 트라이포드가 아닌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요거 지금 맨프로트 190 위에다 올려놓은 카메라고요. 요거는 조명 스탠드 위에다 카메라를 올려놨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에 올려놓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비디오 트라이포드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렇게 거치대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임을 촬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잘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는 건 수월해요.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도 수월해요. 요 다음 단계는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해요. A에서 B, 그러니까 집에 뭐 벽시계가 있고 저쪽에 뭐 옷장 위에 뭐 인형이 하나 있다 그러면 벽시계에서부터 인형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여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애에서 이렇게 가면서 대각선을 이렇게 45도 대각선, 30도 대각선, 20도 대각선, 15도 대각선, 이걸 움직일 수 있는 트라이포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조건 45도는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20도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카메라 렌즈 워크가 그냥 일자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다가 부들부들 이렇게 움직이는 트라이포드들이 있거든요. 조그만 거 사용해 보시면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그런 경우들,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트라이포드 움직이는 걸 연습을 좀 했었거든요. 얘 많이 굳었구나. 오일이 좀 굳었네요. 자,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원으로 이렇게 원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는 게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일 어렵다는 뜻이 그냥 빙글빙글 돌리는 게 아니고 매끄럽게 원을 그리는 게 트라이포드의 능력이 받쳐주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오일이 좀 굳었다거나 이러면 이게 되게 힘들어요. 동그랗게 움직이는 게. 얘도 지금 사실 이 좌우 밸런스랑 상하 밸런스를 정확하게 제가 맞춰놓지 않아 가지고 뭔가 안 맞는다. 카메라가 너무 가벼워요. 카메라 무게가 더 필요해. 그래서 이걸 맞춰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원형으로 촬영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망원 렌즈 막 300mm, 400mm 이렇게 놓고 뭐 야구공 같은 거 날아가고 골프공 날아가는 거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쫓아가잖아요. 그걸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인 건데 얘도 지금 위에 아래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그게 안 되겠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촬영 목표가 있고 그걸 정확하게 촬영할 때 원하는 대로 딱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트라이포드들은 그냥 거치용 트라이포드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트라이포드를 보관하실 때는 0단계나 1단계 같이 이렇게 단수가 낮은 데 놓고 보관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그 기어나 뭐 이런 것들이 굳어가지고 안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셔틀러만의 어떤 그 특징이었는데 셔틀러를 카피한 중국산에서도 그 단점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 제가 끔찍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자, 이거 가지고 어디 갈 때 산에라도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전용 백팩이 있습니다. 백팩만 20몇만 원이었어. 오랜만에 한번 매봤는데 정말 끔찍하네요. 자, 여기까지.